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의 개촌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남편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그 5천만 원 이하 시골집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5천만 원 이하짜리 집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5천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짜리 집들도 좀 있는데, 그런 집들은 대부분 이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집이죠. 아니면 뭐 위치가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집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런 집이라도 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하면은 또 뭐 괜찮은 멀쩡한 집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수리비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옥천에 새로 나온 매물을 좀 봤어요. 그 9천만 원짜리였는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리모델링이 싹 돼 있더라고요. 손볼 데가 전혀 없어요. 그 건물 외벽도 그 치장 벽돌로, 이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가지고 아주 이뻐 보이더라고요. 마당도 좀 깨끗해 보이고 집안 내부도 깨끗하고 해 가지고 손댈 데가 전혀 없어서 이거 괜찮다 싶어 가지고 제가 어저께 가 보려고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매물이 내려갔더라고요. 역시 좀 제 눈에 괜찮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아 보이는 거겠죠. 이제 그 집처럼 그 3천만 원짜리 이하, 뭐 5천만 원짜리 이하 이런 집들도 그 수리비를 들여 가지고 이 고치게 되면은 뭐 9천만 원어치의 이제 값어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3천만 원 이하짜리 집을 좀 찾아볼 거예요. 좀 몇 집이 있더라고요. 전국을 샅샅이 뭐 다 뒤져본 건 아닌데 몇 집이 좀 보이더라고요. 3천만 원 이하짜리 시골집을 어떻게 찾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스마트폰으로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찾을 건데, 이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편쟁이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 거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여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우측 하단에 빌라주택, 그리고 지역을 설정할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전국적으로 찾을 거라서 지역을 마땅하게 이제 설정을 하진 않을게요. 그 대신 이제 매매를 찾는 거니까 여기 매매 설정은 다시 해야 되겠죠. 여기 매매 전세 월세 여기를 눌러 가지고 전세 월세 지우고 적용. 그리고 매매 옆에 빌라 전원주택 상가주택 뭐라고 나오죠. 여기를 눌러서 빌라를 지우고 상가주택을 지우고 전원주택 단독주택 한옥주택 요것만 남겨놓고 적용. 그리고 매매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찾는다 그랬죠. 여기 매매가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여기는 3천만 원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요 밑에다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최소하고 이제 최대 나오죠. 여기 최대를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여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3천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적용. 그리고 나서 이제 축척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 500m라고 나오죠. 축척이 이제 500m, 1cm당 500m다. 그 정도 축척이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손을 좁혀서 3km까지 늘려줄게요. 1000m 나왔죠. 다시 한번 이 3km가 됐죠. 이 3km로 하니까 여기 밑에 매물 목록하고 1 플러스가 나오죠. 여기를 누를게요. 여기 매물이 총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1,800만 원짜리, 하나는 3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우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1,800만 원짜리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등록일이 2022년 9월 15일 날 등록이 됐어요. 매매가는 1,800만 원이고 면 소재지 가깝고 가격 저렴한 시골집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사진도 나오는데, 여기 사진을 딱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토지하고 미등기 주택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집이 이제 미등기, 등기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안방 사진이고, 여기 화장실도 보이고 방 2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 보니까 장판도 좀 울어 있고, 여기 밑에 보니까 좀 벽지가 벗겨진 건지 아니면 페인트가 벗겨진 건지 그렇게 보이죠. 여기 방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고로 이용, 창고로 이용하고 계시대요. 여기도 이제 꾸며서 방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외부 출입구 기준 우측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진은 이렇게 5장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대지 면적, 연면적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평으로 환산하는 게 있죠. 대지는 75평, 건물은 16평 정도가 되네요. 여기 매물 소개해 보시면 대지 면적 248제곱미터 플러스 미등기 주택 매매라고 되어 있고, 해리면 소재지 차량으로 4분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계속 거주하던 집, 거주하면서 조금씩 수리한 집. 단점은 도로 안쪽 집으로 주차 불가, 수리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적인 주소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에 있는 주택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대략적인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화살표 대각선으로 된데,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사진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32-12 여기가 이 집의 주소가 되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죠. 뒤로 가서 바로 그 밑에 3천만 원짜리 집도 있죠. 조망 좋은 저렴한 미등기 주택. 이것도 역시 미등기 주택이네요.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사진이 있나 좀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사진이 나오네요. 등록일은 2022년 9월 13일 날 등록돼 있고 매매가는 3천만 원. 조망 좋은 저렴한 미등기 주택. 그리고 면적은 대지가 121평, 건물은 15.12평. 사진 좀 볼게요. 지붕은 이제 슬레이트로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조망 사진 같은 게 나오는데 앞에 뻥 떠져 있네요. 역시 이제 조망이 좋은 집 같아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이 집의 대략적인 주소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에 있는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주변 시설 1km 이내에 돼 있고 지도로 보기라고만 돼 있고 대략적인 위치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집의 위치가 좀 궁금하잖아요. 주변에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도로 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지도 중간쯤에 이 매물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중간쯤에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대충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요 근처에. 이 중에서 한 번지를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선 중간쯤에 이게 88이니까 도로명이 율곡길이네요. 율곡길에 88. 요거를 제가 실거래가 조회 어플 디스코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까 율곡길 88 치니까 요 집이 나와요. 요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은 대지 면적이 199평이네요. 그죠? 여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옆에 집을 딱 눌러보니까 이 집 대지 면적이 121평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맞아요. 맞는데 그 건물이 미등기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여기를 눌러보니까 맨 우측에 건물 여기를 눌러서 보니까 건물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건축물 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는 집 뭐 이런 집보다 둘 다 없는 게 나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는 없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결하기도 그런 문제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라리 이렇게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버 부동산에 주소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디스코를 이용을 하면은 좀 쉽게 주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갈게요.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를 그냥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죠? 밑에 1+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매물 뭐 이렇게 나올 때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물 목록이라고 뜨죠. 여기를 한번 누르세요. 3천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고 또 그 밑에 1,700만 원짜리 집이 또 있죠. 여기 3천만 원짜리 내용을 보면은 땅은 우선 100평이 넘는 것 같고 건물도 거의 이제 20 몇 평, 3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집 같아요. 목조 건축물로서 신축 요함, 주차 가능하고 위치 좋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록일은 2022년 9월 17일이고 매매가는 3천만 원. 대지 면적은 113.13, 건물 면적은 28.28. 이 매물의 대략적인 위치는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구산리. 상세 주소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주변 편의시설 1km 이내 버스 정류장 187m라고 되어 있고 지도로 보기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걸 눌러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쯤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 주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쯤에 있는 주소를 그 실거래가 어플 그 디스코에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대지 면적이랑 건물 면적이랑 이제 비슷한 거 그리고 사용 승인일도 디스코에 나오니까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암길 2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간쯤에 뭐 21, 뭐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암길 21로 제가 한번 그 검색을 해볼게요. 이암길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이렇게 나오죠. 밑에 주소가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파랗게 표시된 바로 이 집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지 면적 113평 아까랑 같죠. 연면적 28평 이것도 아까랑 같고 그리고 옆에 1953년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 사용 승인일이거든요. 이것도 같죠. 바로 이 집이에요. 자, 이렇게 주소를 찾으면 이 주소를 가지고 카카오맵으로 가서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로드뷰로 그 집을 어떻게 생겼나 그것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서 여기 뭐 1,700만 원짜리도 있죠. 여기는 땅 면적이 좀 크죠. 162평인데 가격이 이제 1,700만 원밖에 안 하네요. 그렇죠? 건물 면적은 11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매물의 대략적인 위치는 전라북도 정읍시 산회면 동곡리에 있는 집이고 이 매물도 상세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주변 편의시설 1km 이내에 되어 있고 지도로 보기 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 187 이것도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지도로 보기 여기를 눌러가지고 가운데쯤을 주소를 찍어본 다음에 그 디스코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소를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지역을 볼게요. 이렇게 찍는데 또 다시 매물 목록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누르면 1200만 원짜리 집이 있네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등록일이 2022년 9월 22일, 매매가 1200만 원, 철거 또는 대수선을 요하는 농가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사진이 한 장이 딱 보이는데 이 사진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봐도 지붕은 이제 슬레이트 지붕 같고 상당히 이제 오래돼 보이고 수리도 많이 필요해 보이죠. 그냥 이렇게 얼핏 봐도. 여기 원본 보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제는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무슨 길인지는 보이질 않는데 그 33이라는 건물 번호는 보이죠. 요것만 알더라도 찾기가 상당히 또 쉽죠. 맨 밑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매물의 대략적인 주소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에 있는 주택인데 여기도 나와 있죠. 주변 편의시설 1km 이내 버스 정류장 병원 은행 지도로 보기 딱 눌러서 그 33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 33이라고 있네요. 공진길 33. 이게 이 집의 주소죠. 그럼 이 주소를 카카오맵에다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공진 33이라고 하니까 요 집이 나오는데 우측 상단쯤에 여기 캡 모양이 있죠. 요거를 누르면 로드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을 움직여서 요 캡 모양을 이 집 앞 길에다 갖다 놓고 로드뷰 보기. 이 집인데 지붕이 역시 슬레이트로 다 되어 있네요. 수리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진을 여기 좀 확대해 보니까 여기 33이라고 나오죠. 이 집이 맞아요. 이 주소를 알았으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카카오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저렴한 집들이 많이 있죠.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더 찾으면 뭐 어딘가 또 있겠죠. 하지만 근데 이 저렴한 집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수리비가 많이 든다던가 아니면 위치적으로 좀 안 좋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이런 집을 사서 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또 괜찮은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수리비가 뭐 집 짓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이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매년 초에 있거든요. 그 예산이 좀 남았다 싶으면 뭐 5월, 6월, 7월 달에도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수리비를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골집 수리하는데 예상 밖에 막 그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집을 신축을 하더라도 견적을 받은 그 비용보다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듯이 이 리모델링 할 때도 그 견적을 받은 것보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예상 밖의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집을 저렴한 걸 사서 뭐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좀 직접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했어요. 저 자재비만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업자를 불렀다면 그거 이제 몇천 단위가 됐었겠죠. 이거보다 더 나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무슨 돈은 아꼈으니까 제가 직접 해가지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